아 진짜 오랜만에 저희 네. 뜨뜻한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채널 이름처럼 뜨뜻한 영화가 시작되기 딱 좋은 아,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따뜻함을 말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고 강남 씨도 옷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기가 너무 또 좋은 계절이 왔죠. 재밌는 계절이 왔죠. 네. 여름에는 더우니까 저희가 옷을 이렇게 한 겹밖에 입을 수가 없어서 맞아요. 저희의 단점인 몸이 부각되는 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키가 크지 않은 이런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맞아요. 재미가 없는 계절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이제는 그래도 저희가 나름 멋을 낼 수 있는 맞아요. 계절이 오지 않았나. 저는 생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 제 생일 선물로 어떤 옷을 살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택배를 시키고,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건데 진짜 옷 구매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쵸. 매장에서 네. 이렇게 입어보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입기 힘든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옷을 사려면 상당히 많은 품이 들어가죠. 저는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스펙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정말 그 뭐. 사이즈에 맞는 옷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도 비슷한. 네, 네, 네. 그래서 바지보다는 그래도 상의가 찾기가 수월하긴 한데 리뷰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네네. 저와 비슷한 신체 사이즈에 있는 리뷰를 보고 이분이 입은 사진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패셔너블해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쉽지 않죠. 네, 지방에서 패셔너블하다. 그분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드리는 거, 그리고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재미를 찾고 있는 것 같긴 네네네. 해요. 이제 영화로 들어오자면 네. 제가 이제 그 틱틱붐이라는 영화를 관남 씨에게 좀 제안을 했었고, 네. 이 영화에 대해서 뜨뜻한 영화에서 다뤄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아마 9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네, 네. 9월 달 중반에 들어서 저희가 이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약간 좀 어떤 쉬는 시간, 그리고 중간에 저희는 회동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영화 이야기도 하고 좀 더 저희 뜨뜻한 영화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 좀 그런 부분도 컨텐츠로 좀 다뤄보자라고 해서 촬영을 했는데 노이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소음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음. 어떻게 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거의 B컷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서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틱틱붐 영화를 제안드렸던 이유가 그 이번 연도에 그 박천유 뮤지컬 작가라는 네네. 작가분이 그 뮤지컬계에서 주는 좀 큰 상? 토니상. 네. 토니상이라고 하는데 그 토니상을 어쩌다 해피엔딩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소식이 올해 초에 들렸었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유튜브에서 나오기도 했고 유퀴즈 통해서 보기도 했고, 최근에는 나 혼자 산다에도 네 맞습니다. 나 혼자 출연하셨었고. 산다에 출연하셨고, 우리나라가 한강 작가께서도 네. 상을 받으셨고, 맞아요. 뭐 봉준호 감독님도 받으셨고, 뮤지컬계에서도 이렇게 상을 받은 후에 뭐 이제 K 컬처가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을 많이 넓혀주고 있고, 그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도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방법은 문화 강국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에서야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캐대연 때문에 서울에도 외국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박천유 작가가 썼던 어쩌다 해피엔딩에서는 한국으로 불리는 그런 사물들의 이름이 그대로 좀 드러나기도 하고 배경 자체에도 한국적인 요소가 좀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뮤지컬 작가에 대한 삶이 좀 궁금했고, 뮤지컬 작가의 삶을 다루는 영화 중에 넷플릭스에서 웰메이드 영화라고 소개가 됐던 틱틱붐 영화가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영화라서 네네. 관남 씨도 안 보셨으면 한번 이번 기회에 뜨뜻한 영화에서 다루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네네. 네, 관남 씨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뜨뜻한 영화 준비하느라고 2번 봤는데요. 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밝고 희망찬 영화네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2번째 보면서 뭔가 전환 포인트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생겼어가지고 제 마음속 안에 작지만 큰 변화를 지금 준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뜨뜻한 영화의 그런 모토 자체가 저희 일상에 따뜻함도 주고 뜻깊게 울릴 수 있는 좀 그런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좀 소개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네네. 아마 간남 씨에게는 틱틱붐이란 영화가 그런 울림을 주는 영화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맞아요. 무언가를 좀 해봐야겠다. 약간 좀 맞아요. 열정이 좀 불타오르셨을 때 네, 또 이 영화를 봤고 그게 또 시너지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딱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에피소드를 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 이제 봤던 영화를 좀 2번, 3번 보게 되면은 내가 너무 좀 기계적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걱정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나이, 어떤 계절인지에 따라서 그때마다 느낌이 달라져서 저는 영화를 이제 여러 번 보는 것도 좀 망설이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간남 씨는 그래도 그 전에는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거를 즐겨 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좋은 영화는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음, 저는 왜 자주 보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영화들도 많고 재밌는 게 많은데 그냥 그걸 한 번 더 볼 거 색다른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그때마다 보는 장면도 달라지고 맞아요. 크게 보여지는 장면도, 그러니까 주제도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여러 번 영화를 씹어 먹어 보는 것도 네, 저는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 중에 아,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틱틱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영화의 줄거리는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이제 곧 만으로 30살이 돼가는 조나단 라슨이라는 네, 그 뮤지컬 감독 그리고 뮤지컬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 뉴욕에서 어떻게 작가 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맞아요. 뉴욕은 서울보다 더 큰 도시이잖아요.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생업과 작가의 꿈을 쫓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조나단 라슨처럼 같이 꿈을 꾸던 사람들이 이제 현실 때문에 하나 둘씩 떠나게 되는 네,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 영화에서는 인물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혹시 간남 씨는 어떤 인물을 좀 인상 깊게 보셨었나요? 가장 친한 친구였던 마이클을 저는 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좀 어떤 면 때문에 그러시죠?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성공을 위해서 현실만 좇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는 할 텐데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 마이클이라는 친구는 그 조나단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연기도 하고 그 연기로 좀 뮤지컬을 해보고 싶었던 친구였는데 생각보다 잘 캐스팅도 되지가 않아서 맞아요. 자신의 그 생업을 위해서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고 잘해서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렇게 네 맞아요 파킹을 따로 해주는 네, 발레 파킹이 되는 네네 아파트. 발리 파킹이 네. 되는 아파트에 사는 그 성공한 인물로 비춰지는데 에이즈라는 네. 병에 걸려서 그렇죠.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네. 네.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조나단에게 많은 조언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그 조나단은 자기의 삶이 너무 바쁘고 남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그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조나단.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은 좀 외로웠고 네. 그렇게 조나단이 다시 좀 힘들게 되고 그 친구를 찾아왔을 때 마이클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때 이제 조나단은 큰 깨달음을 얻고 네. 일을 헤쳐나가게 되죠. 음. 저는 로자라는 그 아, 인물이 가장 저는 네.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네. 에이전시가 있나 봐요. 뮤지컬도 네, 이렇게 미국은 그런가 봐요. 네네 작가들의 공연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도 해주시고 그 작가의 공연을 바잉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는 그런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쁘고 조나단에게 신경을 못 써주는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이제 조나단에게 너는 뮤지컬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연필을 날카롭게 깎고 있어야 된다. 너가 지금 슈퍼비아라는 뮤지컬을 준비를 해왔지만 이게 엎어졌다고 해서 너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정말 뮤지컬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것을 항상 날카롭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조언 때문에 조나단은 좀 엎어지긴 했지만 틱틱 붐이라는 이런 뮤지컬도 준비를 하게 됐고 다음에 엄청나게 흥행하는 렌트라는 뮤지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불을 붙여줬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좀 로자라는 인물이 조나단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었던 그리고 조나단이 이런 렌트라는 뮤지컬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나단의 여자친구인 수전. 수전은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조나단을 사랑하지만 현재 조나단이 가고자 하는 길, 꿈꾸는 삶을 자기는 현재 약간 응원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도 예술을 하지만 다리를 한번 다쳤었고 네네네. 재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예전만 같지는 못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자기는 이제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계속 무용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인 일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조나단과 계속 부딪히죠. 네네. 내 얘기 좀 들어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계속 조나단은 나 바빠. 나 곡 써야 돼. 나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떠올라. 미칠 것 같아.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천재라고 할 수 있죠. 조나단 네네네. 같은 경우도 네네. 그 천재들이 약간 그런 이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약간은 이기적인 성향을 조금 보이기도 하죠. 자기의 것에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자기 주장, 자기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에 남들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네. 수전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이야기일 뿐이지. 네네. 내 일상의 삶이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수전이 제안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뉴욕의 바쁜 삶은 청산을 하고 좀 외곽적으로 가서 우리 둘이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알콩달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수전은 그렇게 조나단에게 제안을 했던 거고 근데 그 조나단은 또 그 상황이 그 슈퍼비아라는 뮤지컬을 한 10년을 넘게 준비를 해왔었고 거기에 들어갈 딱 하나의 곡이 필요했잖아요. 네.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맞아요. 딱 하나의 곡. 근데 그 곡이 너무 안 떠오르는 거죠. 수전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 곡에만 몰입을 해 있다가 조나단과 수전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영감을 받아버리죠. 그 상황조차도 영감의 소재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네네네. 이런 조나단을 보고 수전은 그냥 떠나게 되죠. 그렇죠. 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곡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본인은 솔직히 생각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떠올랐겠죠. 네. 그냥 그게 기계화처럼 떠오르는 사람일 네네네.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내가 이 슬픈 상황에 몰입을 못하고 그 상황까지 내가 노래를 영감을 떠올라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나단도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직관에 의존해서 사는, 그러니까 네. 영감에 의존해서 네네.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지금 남기지 않으면 네.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네네네. 알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적었을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일에 모입이 되어 있을 때 연애를 하는 게 사치라는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일주일에 몇 번만 만나자, 한 번만 만나자, 토요일만 보자 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이 일만 붙들고 있어야지 네. 내가 일 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나한테 시간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모질했던 그런
것을 좀 떠올리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수전이란 사람과 네네네네. 조나단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좀 닮아 있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 틱틱붐에서의 명장면, 아, 네. 컨nem씨는 좀 어떤 명장면이 좀 떠오르셨나요? 명장면이 하나만 뽑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러 개 뽑으셔도 돼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음, 로자가 그 전화 통화로 했던 그 장면이 저는 영화상에서도 명장면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로자의 대사가 제 마음에 꽂혀버려가지고, 어떤 대사였죠? 다시 한번. 네, 그 네가 지금 쓴 작품 되게 좋은 작품이야. 근데 그 뮤지컬을 누가 걸어주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음 작품을 써. 그게 끝나면 또 쓰고 계속 쓰는 거지. 그게 작가야. 그렇게 계속 써 제껴가면서 언젠가는 하나 터지기를 바라는 게 뮤지컬 작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너를 응원한다 하고 전화를 딱 끊잖아요. 근데 약간 조나단 라슨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네, 했었거든요.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매장 운영하면서 지금 조금 손님이 없다고 해서 움츠려들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언젠가는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 더 동력을 얻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장면을 가장 이 영화를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서 제 마음에 뭔가 다시 와닿게 되는 대사였던 것 같았고, 네. 제가 생각한 이런 틱틱붐의 명장면은 저는 수영장. 그 뮤지컬 시연을 하기 전 하루 이틀 남긴 상황에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영감을 찾고 있었는데 전기까지 나가게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너무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냥 일단 수영장 냈다 갑니다. 수영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몰입하던 거에서 감조를 하게 된다 해야 되나? 네네네. 한 발 뒤에서 네. 생각을 하게 되는 맞아요. 상황이 오게 돼요. 우연적으로. 그렇게 수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고 노래가 생각나고 그때부터 막힘없이 곡을 쓰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그 다음날 그 곡과 함께 뮤지컬을 시연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그 영감을 얻은 순간이 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쾌락? 희열? 그쵸. 도파민에 가까운. 네네. 그런 순간들이 저도 일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 장면이 뭔가 좀 저희 크리에이티브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좀 제시하는 것 중에 네.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 계속해서 몰입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수영장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조나단이 그렇게 몰입을 했던 순간이 헛된 순간은 아니에요. 네, 그 시간도 네, 필요하고. 그 시간도 필요하고 네. 또 거기에서 한 발자국 좀 뒤에 서서 네. 이게 결합이 돼야지 저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순간이 저는 참으로 좀 공감이 되는 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되게 좋네요. 네, 맞아요. 네. 노래로 네, 들어가 네, 보자면 틱틱붐 자체가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노래가 엄청나게 엄청 많이 많죠. 나옵니다. 네. 어떤 노래가 좀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그 라우더 댄 워즈라는 곡을 골라봤고요.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우더 댄 밤즈랑 제목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보다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리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왜일까 하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사 내용이거든요. 저는 인상 깊었던 노래는 테라피라는 노래인데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온 거냐면 그 남자 여자가 싸우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로 시작되는 노래예요. 가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거든요. 네, 되게 좀 산만한 느낌이죠. 네네, 되게 산만한 느낌을 주고 남자는 말이에요. 너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 그럼 또 여자가 또 답가로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화가 난다. 이거를 계속 주고받아요. 되게 어려운 말들로 주고받거든요. 이게 딱 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싸울 때 각자만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절대
서로를 100%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렇고 뭐 이제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시고 결혼을 하실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100% 나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다름을 이해하고 참고 살아가는 거,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OST에 네. 티틱붐과 어울릴 만한 그런 노래를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간남 씨는 어떤 노래가 좀 떠오르셨어요? 저는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인데요. 네.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라는 어... 노래 골라봤고요. 네. 이제 그 노래 가사 보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아. 나의 길을 가고 아. 싶어라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음. 분명히 나는 내 길을 갈 건데 음.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는 문제 없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이 영화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봤고요.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자기 확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자기 확신을 기준으로 자기 부정이 있고 또 자기 확신에서 넘어가면 자만심이 있을 텐데 이 줄타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 부정과 자기 확신을 줄타기 하는 것보다는 저는 최근에는 자기 확신과 자만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해서 나는 문제 없다라는 말을 좀 자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를 골라봤습니다. 확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노력하고 있으시나요?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간남 씨랑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약간 반 챗GPT를 외쳤던 게 나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종숙 씨는 혹시 어떤 노래 골라보셨어요? 저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또 힙합 곡을 가지고 왔는데 빈지노의 이매진 타임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 시간도 쉬었으면 해. 나도 좀 쉬게. 아, 조나단도 자꾸 시간이 없대요. 맞아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촉박하고 발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생각만 하려고 하고 그거에만 매달려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빈지노라는 가수도 힙합에서는 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노래를 내기 위해서 연인과의 사랑하는 시간도 못 갖고 자꾸 내 주변을 못 돌아보기 때문에 야, 너 좀 시간 좀 쉬어라. 나도 좀 쉬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게 떠올라서 이 영화와 좀 어울리는 곡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정말 시간 너무 빨라요. 그쵸. 저도 지금 제 나이가 36이고 내년이면 37인데 벌써 12월이 됐잖아요. 시간 좀 일시정지하고 남들 좀 더 돌아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좀 봐보고 싶은데 아직 시간은 가만두질 않네요. 그렇죠. 뭔가 채찍질을 하진 않지만 멈추진 않죠. 또. 정말 그렇게 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좀 노래뿐만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좀 떠오르는 영화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고 혹시 네. 보셨을까요? 네, 봤어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원이고 네. 그 속편으로 거울 나라의 앨리스인데 이 앨리스의 그 주제는 좀 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앨리스가 시간을 참 싫어해요. 내가 가지고 왔던 추억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하고 죽음이라는 거를 맞닿게 하잖아요. 그래서 앨리스가 참 시간은 참 폭력적이고 싫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또 그 이면에는 그런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이 탄생을 하고 그 죽음과 탄생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 좀 쉬어라. 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모든 걸 다 파괴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막상 후반에 가면 그 파괴된
덕분에 혁신이 좀 일어나는 게 되는 거고, 이별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시간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노래와 좀 연결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고을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이렇게 마무리해 갈 때 이 영화는 어떤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가장 어려운데 간남 씨는 혹시 아, 이 틱틱붐이라는 영화 한 문장으로 좀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올해 가장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영화였었어요. 너무 많이 몰두해 있었었는데 그 몰두에 약간 부싯돌이 돼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환기를 시켜주고 네네. 이게 확산되게 해주는 네네네. 예, 그래서 영화였다는 거예요. 약간 거기에 매몰될 뻔했었는데 갑자기 그 라이트가 하나 탁 켜진 느낌의 영감을 받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일상이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 그 조나단이 준비했던 예술은 슈퍼비아라는 예술이고 먼 훗날 미래에 있을 그런 대중 미디어에 관련된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참 좋았고 혁신적이긴 했으나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뮤지컬로서의 바잉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티틱붐이라는 그 뮤지컬 자체가 자기가 29살부터 지금 날까지의 살아왔던 일상에 관련된 내용을 뮤지컬화 시킨 게 티틱붐이라는, 이 뮤지컬을 영화화한 게 지금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이잖아요. 네. 이런 예술이라는 걸 꼭 이 너머에서 찾는 게 아니라 네. 일상에서 찾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상에서 찾아야지만 예술성과 더불어 대중성도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좀 저는 한 문장으로 좀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뜨뜻한 영화 5번째 네. 에피소드 티틱붐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어떠셨나요, 간남 씨? 이게 되게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건데, 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저템포인 느낌이었거든요. 네, 지금 템포가 네. 뭐 계절이 바뀌어서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살짝 컴다운된 느낌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다양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속 할 거라는 거. 네, 네. 맞아요. 계속 저희는 써 내려가야 네. 됩니다. 그리고 뜨뜻한 영화의 메시지에 맞게끔 따뜻한 영화를 말하기에는 또 이 텐션이 또 어울리고 괜찮죠. 이 계절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뜨뜻한 영화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뜨뜻한 영화 에피소드 5번째 티틱붐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요. 어색한 인사와 함께 네. 시작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안녕.